예전 집을 사셨고 2017년 7월에 만약에 새로운 집을 샀다면 지금 2024년 녹화는 6월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이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군 이래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새로 취득을 했을 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나요? 새는 돈 냄새를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수수료 비쌀까봐 걱정되신다고요? 네, 현직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테크 크크 진행을 맡은 조선일보 머니의 이영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메림 세무사입니다. 저도 덕분에 크크크 많이 웃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사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테크 크크 안녕하세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궁금해 사연 보냅니다. 저는 2013년 서울 마포구에 있는 A주택을 사서 살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 입주권을 샀습니다. 올해 11월에 입주가 시작될 예정인데요. 새 주택으로 갈아타기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번과 비슷한 듯 하면서 또 살짝 달라요. 일시적 2주택자라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는 A주택을 샀고 또 새로운 입주권을 샀으니까 2주택자에 해당되는 거겠네요. 2주택자는 아니에요. 1주택과 1입주권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 주택을 팔 때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만약 입주권을 주택이냐라고 한다면 그 입주권은 주택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분이 만약에 지금 주택을 2017년 언제 사신 거죠? 여름에 사셨다고 하네요. 이분도 정말 복이 많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갈아타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겁니다. 종전주택과 이번에 새로 갈아타는 집, 새 집이 있다면 예전 주택을 산지 1년이 지나서 새로 갈아타는 집을 사고 새 집을 산 날로부터 지금은 3년 안에 옛날에 내가 샀던 집을 팔면은 지금 어떻게 보면 집이 두 채잖아요. 일시적 2주택을 그냥 1주택자로 봐서 그때는 비과세 해줄게 라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비과세를 받으려면은 3년이라는 제한이 걸려요. 그래서 이분은 2013년에 예전 집을 사셨고 2017년 7월에 만약에 새로운 집을 샀다면 지금 2024년 녹화는 6월 이미 3년이 지난 시점이잖아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2017년 5월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나고 7월에 입주권을 사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3년의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A주택을 비과세 받으면서 파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수도 있는 거예요? 네, 100%는 아닙니다. 이분이 앞으로 좀 더 충족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분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당군 이래의 최대 재건축이라고 불리는 네, 둔촌주공을 아마 갖고 계신 것 같아요. 2017년 7월에 이 집 입주권을 사실 때 아마 건물이 남아있는 상태였을 거거든요. 아직 멸실 전인 거네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지금 2017년 5월 이후에 등기를 얻으셨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입주권을 산 거라는 거를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처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일자 전후인 거에 따라서도 이 3년이라는 조건이 붙냐 안 붙냐가 갈리는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분은 이때 아마 3년 정도면 공사 끝나서 나 새 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지라는 기대감으로 아마 사셨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 나는 일시적 2주택자 되겠지. 네, 맞아요. 라면서 했지만 좌절을 했겠죠. 네, 그래서 2020년에 매우 속이 타셨을 거예요. 3년 지나버렸다. 나 이제 다주택자네? 네. 그런데 1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새로 취득을 했을 때 실거주 목적으로 입주권을 사는 경우에는 3년이 지나도 예전 집을 팔 때 비과세를 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그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특례? 네,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2024년 11월에 그 준공이 떨어지면 3년 안에 2027년 11월 안에 이 둔촌주공 아파트에 우리 마음대로 둔촌주공이라고 했는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3년이라는 조건이 1년으로 바뀌는 건가요? 3년을 안에 파는 거는 준공이 떨어진 날로부터 3년 안에 마포구 A주택을 팔면 됩니다. 2024년 11월
준공이 떨어지고 나서 2027년 11월까지 팔면 되니까 무려 거의 한 10년을 두 개의 부동산을 갖고 계셨던 거잖아요. 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거주 목적임이 입증이 된다면은 그 마포구 A주택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꼭 하셔야 되는 조건은 A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서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을 것. 준공 날로부터 3년 안에 둔촌주공에 들어가실 것. 들어가서 1년 이상 거주를 할 것. 그리고 준공일로부터 3년 안에 A주택을 파셔야 됩니다. 이거를 충족을 하면 어떤 세금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 마포구 A주택에 아마 계속 거주를 하셨다면은 이 부분을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만약 이 마포구 A주택이 현재 12억이 안 넘는다 라고 한다면 세금이 0원일 수도 있는 거죠. 양도소득세가. 그런데 만약에 이 주택이 비과세가 안 된다 라고 한다면 저희가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꽤 크실 것 같거든요. 2013년에는 단군 이래 또 집값이 제일 쌀 때라고 했던 때이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좀 꽤 크실 것 같아요. 상당한 금액을 양도세로 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꼭 받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 두 주택 중에서 하나를 팔지 않고 하나를 증여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그 증여하려는 물건은 제 생각에는 둔촌주공보다는 마포구 A주택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마 이분이 이제 입주는 둔촌주공에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마포구 A주택을 전세를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채무를 이용해서 부담부 증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부담부 증여를 할 때 채무분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양도세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 증여세 역시도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를 뺀 부분, 예를 들면 12억인데 전세가 6억이에요. 그럼 6억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잖아요. 근데 6억은 비과세고 증여를 고려하신다고 하더라도 이 비과세를 이용할 수 있다면 상당한 세금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럼 주택은 아니지만 주택으로 개수가 쳐진다. 네, 맞습니다. 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저번 편에서 우리가 취득세는 계속해서 내야 된다. 이분은 아마 2017년 7월에 멸실이 되지 않는 주택 상태, 아파트가 이제 형태가 있는 상황에서 입주권을 취득하셔서 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냈을 텐데 이때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없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막 12%막 이런 세율을 내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요. 그럼 보유세는 어떨까요? 보유세는 이제 계속 내셨을 텐데 보유세라고 하면은 이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거든요.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분으로 내는 게 아니라 아마 토지분으로,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안 냈습니다. 이게 별도 합산 토지라고 이렇게 토지의 분류가 다 달라지는데 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아마 2019년 정도에 이게 아마 건물이 부셔졌을 텐데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요 둔촌주공은 주택종부세에서 빠졌을 거고 2024년 11월에 입주를 하게 되면은 2025년 6월 1일 과세 기준으로 그때 주택이 있을 거잖아요. 내년부터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요것도 포함해서 함께 내시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런 그 입주권을 가지고 재테크 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에 대해서 좀 빠삭하시겠어요.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은 좀 시간 싸움이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 어쨌든 계속 좀 꾸준하게 우상향을 그려왔고 어떻게 보면은 비과세를 받으면서 내가 이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생기는 건데 내가 만약에 어떤 집을 갖고 있는데 새로운 물건을 살 때 집이 아닌 입주권을 산다면 시간을 더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 10년을 더 버신 거니까요. 10년을 벌었다는 게 10년 전에 가치에 사서 10년 후에 가치를 가지고 획득하게 된다. 이런 느낌인가요? 이분이 이제 마포구 A주택을 비과세를 받고 파셔야 됐던 기간이 만약에 둔촌주공이 입주권이라 주택이었다면 2020년 10월까지 이 집을 팔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입주권을 샀기 때문에 2027년 11월까지 이 집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마포구 A주택을. 그럼 2020년부터 2027년까지 7년간 만약에 뭐 5억이 올랐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5억에 대한 것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긴 거니까 그만큼 가치는 상승하고 세제 혜택은 그만큼 누리신 케이스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둔촌주공에
빠져서 둔촌주거만 생각했는데 A주택의 가치가 또 오르고 있었네요. 네, 맞아요. 이 서울이 어쨌든 이 가파르게 오른 시기에 하나의 주택과 하나의 입주권을 보유하고 계셨고, 입주권이 공사가 지연돼서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그 와중에 또 다른 주택의 가치는 꾸준히 오르고 있던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027년에 마포구 A주택을 팔 때 조금 미소를 지으시면서 팔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좀 비슷한 논리로 갈아타기를 할 때 이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 입주권이 집이 됐을 때 그런 자기가 생각이 있다면 집이 아니라 입주권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이미 주택이 있고 입주권을 살 여력이 있다면 네. 세테크크크. 네,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재건축 재개발 이슈에 대해서 다뤄보면서 재테크하는 방법까지 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이 그러니까요. 영상을 보시는 또 어느 분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아이디어를 얻고 또 놓치셨던 걸 또 잡아내셔서 또 큰 세금을 아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웃고 계시죠?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네, 절세해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테크크크. 오늘도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